인간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다.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매일 불안 속에서 산다. 실패가 두렵고 뒤처질까 초조하며 관계가 무너질까 마음을 졸인다. 이 불안은 생존을 위한 긴장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생각의 구조에서 비롯된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본다.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이라는 관점이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결말이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삶의 밀도는 완전히 달라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을 죽음이라는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대신 타인의 평가, 사회적 위치, 일시적인 성취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한다. 그 결과 시험 하나, 말 한마디, 관계의 균열 같은 사소한 사건에 삶 전체가 흔들린다. 마치 그것이 인생의 최종 판결인 것처럼 반응한다. 그러나 조금만 거리를 두고 보면 알 수 있다. 지금 불안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일들은 삶 전체로 보면 극히 일시적이다. 그럼에도 불안이 커지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상상이 현재의 감정을 지배하기 때문이다. 아직 오지 않은 가능성을 현재의 고통으로 끌어당기는 사고 습관. 그것이 불안의 정체다. 죽음은 확정되어 있지만 오늘의 불안은 대부분 가정에 불과하다. 통제할 수 없는 미래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필연적으로 불안을 낳는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인정하지 않을수록 사람은 더 사소한 일에 집착한다.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을까 두려워한다. 죽음을 기준으로 삶을 바라보는 순간 질문은 단순해진다. 이 불안이 내 삶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가? 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불안해야 성장한다고. 긴장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걱정하지 않으면 실패한다고 믿는다. 이 믿음은 어느 정도는 맞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틀렸다. 불안은 행동을 자극할 수는 있어도 삶을 안정시키지는 못한다. 서양 철학자들은 이 지점을 반복해서 지적해왔다. 인간은 본래 결핍을 느끼도록 설계된 존재라는 관점이다. 무언가를 이루면 잠시 안도하지만 곧 다른 기준이 등장한다. 불안은 사라지지 않고 형태만 바뀐다. 문제는 사람들이 불안을 제거해야 할 오류로 여긴다는 데 있다. 불안을 느끼는 순간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 자기 판단이 다시 불안을 증폭시킨다. 불안을 두려워하는 태도 자체가 불안을 키우는 구조다. 냉정하게 보자.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 중 실제 생존과 직결된 것은 거의 없다. 오늘 당장 삶이 끝날 위험은 드물다. 그럼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비교 때문이다. 타인의 속도, 타인의 성과 타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순간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위기 상태로 몰아넣는다. 이때 불안은 현실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평가에 대한 반응이 된다.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결말이다. 그 앞에서는 누가 더 빨리 갔는지도 누가 더 많이 가졌는지도 남지 않는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할수록 사람은 사소한 평가에 집착한다. 불안은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다. 불안은 과거의 실패와 타인의 시선을 재생할 뿐이다. 그래서 불안은 언제나 낡은 감정이다. 죽음이 확실하다면 지금 이 불안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던지기 시작할 때
불안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사람들이 가장 자주 느끼는 불안의 형태는 조급함이다. 남들보다 늦은 것 같다는 감각. 지금 이 속도로 가면 실패할 것 같다는 예감. 이 조급함은 시간 부족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기준 착각에서 온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기준으로 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평균과 비교한다. 또래의 성취, 사회가 정한 속도, 타인의 결과가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은 끝이 없다. 누군가를 따라잡는 순간 또 다른 누군가가 앞에 나타난다. 서양 철학은 이 상태를 자발적 노예 상태로 본다. 삶의 방향을 외부 기준에 맡긴 순간 인간은 끊임없이 평가받는 존재가 된다. 평가받는 삶에서 조급함은 필연이다. 그러나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삶은 직선 경주가 아니다. 결승선에서 순위를 매기는 게임도 아니다. 끝이 정해진 여정일 뿐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속도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 조급함은 삶을 앞당기지 않는다. 오히려 현재를 소모한다. 지금 이 순간을 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미래에 더 집착하고 미래를 더 두려워한다. 그러나 미래에 도착해도 또 다른 미래가 기다릴 뿐이다. 조급함이 올라올 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속도가 정말 내 삶을 망치고 있는가? 아니면 남의 기준이 나를 흔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감정을 즉시 가라앉히지는 않지만 생각의 방향을 바로잡는다. 죽음이 확실한 삶에서 조급함은 필수가 아니다.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선택은 바뀔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불안을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위험을 감지하는 생존 장치라고 믿는다. 그래서 불안을 느끼는 자신을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인다. 하지만 냉정하게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불안은 본능이 아니다. 반복된 사고가 굳어진 습관에 가깝다. 지금의 삶에서 실제로 생존을 위협하는 상황은 드물다. 그럼에도 심장은 자주 빨라지고 생각은 최악의 결론으로 먼저 달려간다. 이 반응은 현실이 아니라 기억에서 시작된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거절당했던 순간, 무시당했다고 느꼈던 장면. 이 기억들이 비슷한 상황을 만날 때마다 자동으로 재생된다. 뇌는 새로운 상황을 과거의 위험으로 오인한다. 그래서 불안은 미래의 예측이 아니다. 과거의 반복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겪은 감정을 다시 느끼고 있을 뿐이다. 이 지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에 끌려다닌다. 감정이 사실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면 정말 위험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믿어버린다. 그러나 감정은 신호일 뿐 판단이 아니다. 죽음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더 분명해진다. 지금의 이 불안이 내 삶 전체에서 얼마나 오래 영향을 미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대답은 짧다. 생각보다 빨리 사라질 감정이다. 불안을 없애려 애쓸 필요는 없다. 그럴수록 불안은 더 커진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태도다. 지금 떠오르는 생각이 삶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습관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이 구분이 시작점이다. 불안은 당신을 설명하지 않는다. 불안은 단지 지나가는 반응이다.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인식하는 사람은 조금씩 감정과 거리를 갖게 된다.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중요하지 않은 일에 에너지를 소모한다. 지나가는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평가 하나에 하루의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다. 마치 그 순간이 삶 전체를 규정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이 현상은 감정이 예민해서가 아니다. 삶의 시야가 지나치게 좁아졌기 때문이다. 눈앞의 장면만 보일 때 그 장면은 실제보다 과장된다. 부분을 전체로 착각하는 순간 불안은 커진다. 서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오류를 지적해왔다. 인간은 현재의 감정을 삶 전체의 의미로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불편하면 인생이 잘못된 것 같고, 지금 흔들리면 모든 선택이 실패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죽음을 기준으로 삶을 보면 구조가 달라진다. 삶은 수많은 장면의 집합이다. 오늘의 실수 하나가 삶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오늘의 불안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순간의 감정에 삶을 맡긴다. 이유는 단순하다. 전체를 바라보는 연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분만 반복해서 보다 보면 그 부분이 전부가 된 것처럼 느껴진다.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이 일은 내 삶의 흐름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 몇 년 뒤에도 영향을 미칠 사건인가? 아니면 지금만 크게 느껴지는 장면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감정의 크기는 줄어든다. 사건은 그대로지만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불안은 사건이 클 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사건을 전부라고 믿을 때 생긴다. 삶의 전체를 자주 떠올리는 사람일수록 사소한 일에 덜 흔들린다. 죽음은 모든 장면을 같은 크기로 만든다. 그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과도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질 것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가능한 한 멀리 밀어낸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죽음을 외면할수록 삶은 더 불안해진다. 끝이 없다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선택이 과도하게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끝이 없는 삶을 상상해보면 실수 하나, 관계 하나, 실패 하나가 되돌릴 수 없는 치명적인 사건처럼 느껴진다. 시간이 무한하다고 믿을수록 현재의 판단은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 구조 안에서 인간은 쉽게 흔들린다. 반대로 죽음을 인식하는 사람은 모든 선택을 다르게 바라본다. 지금의 결정이 인생 전체를 규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삶은 단 한 번의 판단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수많은 수정과 우회 속에서 흘러간다. 불안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완벽한 선택을 하려 한다. 실수하지 않기 위해, 후회하지 않기 위해. 그러나 완벽한 선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완벽을 전제로 생각할수록 선택은 늦어지고 감정은 소모된다.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완벽하지 않은 선택은 실패가 아니다. 그저 과정의 일부다. 이 관점이 없을 때 사람은 매 순간 자신을 신문한다. 왜 그랬는지, 다른 선택은 없었는지, 이미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불안을 키운다. 차분함은 성격에서 나오지 않는다. 인식에서 나온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모든 장면이 지나간다는 사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수록 감정은 과잉 반응하지 않는다.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삶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삶을 현실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다. 모든 것을 붙잡지 않아도 된다는 허용, 모든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해. 불안은 삶을 진지하게 산다는 증거가 아니다. 삶의 구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신호일 뿐이다.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자주 떠올리는 사람은 지금의 감정에 덜 휘둘리고 지금의 삶에 더 집중하게 된다. 불안이 깊어질수록 사람들은 감정을 없애려 한다. 불안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걱정하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나 이 방식은 거의 항상 실패한다. 감정은 억제할수록 더 자주 돌아오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은 감정을 제거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이해의 대상으로 본다. 감정이 왜 생겼는지를 보지 않고 감정을 없애려는 시도는 원인을 남긴 채 증상만 누르는 것과 같다. 불안의 핵심에는 하나의 착각이 있다. 지금 느끼는 감정이 삶의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믿음이다. 불안하면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것 같고, 불편하면 선택을 잘못한 것처럼 느낀다. 그러나 감정은 사실을 판단하지 않는다. 감정은 단지 반응한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이 불안은 나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라고.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다. 오늘의 불안은 과거의 경험이 만든 조건 반사에 가깝다. 이미 끝난 상황이 현재의 장면에 겹쳐질 뿐이다.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구조는 더 분명해진다. 지금의 불안이 내 삶 전체를 구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오히려 삶의 에너지를 잠식할 가능성이 더 크다. 그럼에도 불안을 붙잡는 이유는 불안을 놓으면 무책임해질 것 같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하지만 차분함은 무책임이 아니다. 차분함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는 태도다. 불안하지 않아도 신중할 수 있고, 걱정하지 않아도 현실적인 판단은 가능하다. 중요한 전환점은 여기다. 불안을 없애려 하지 말고 불안을 믿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 이 감정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래된 사고 습관이 반응하고 있는지, 이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 연습은 즉각적인 평온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감정과 자신 사이에 미세한 간격을 만든다. 그 간격이 쌓이면 불안은 삶의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현상이 된다. 어차피 삶은 유한하다. 모든 감정을 끝까지 붙잡고 살기에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람은 조금 더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흔히 죽음이 가장 큰 두려움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대상은 죽음 그 자체가 아니다. 대부분은 죽기 전의 평가를 두려워한다. 잘 살았는가? 의미 있는 사람이었는가?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는가? 이 질문들이 불안을 만든다. 죽음은 한순간이지만 평가는 살아있는 동안 계속 따라다닌다.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을 미루는 대신 지금의 삶을 끊임없이 증명하려 한다. 문제는 이 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어느 기준을 통과하면 더 높은 기준이 나타난다. 하나의 불안을 넘기면 다음 불안이 기다린다. 삶은 점점 검증의 연속이 된다. 이 구조 안에서 사람은 쉬지 못한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무가치해질 것 같다는 감각이 생긴다. 이 감각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평가 중심의 사고가 만든 환상이다.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환상은 쉽게 드러난다. 삶 전체가 끝나는 순간 그 수많은 비교와 증명은 함께 사라진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뀌어야 한다. 남들보다 잘 살았는가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살았는가? 불안은 대개 이 질문을 피할 때 커진다. 자신의 삶을 직접 바라보는 대신 타인의 기준으로 재단하려 할수록 불안은 더 정교해진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삶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쁘게 산다. 생각할 틈을 만들지 않기 위해 멈추면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이다. 이 삶이 정말 나에게 맞는가? 이 방향이 정말 필요한가? 이 질문들은 불안을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불편함을 준다. 그러나 이 불편함을 피할수록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형태를 바꿔 더 깊어진다. 성과를 이루어도 허무해지고 인정을 받아도 만족하지 못한다. 죽음을 직시한다는 것은 삶을 평가의 장에서 꺼내는 일이다. 완벽한 의미를 증명하지 않아도 삶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 인식이 자리 잡을수록 불안은 더 이상 삶을 통제하지 못한다. 의미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살아가는 동안 충분히 느껴지면 된다. 그 이상을 요구할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괴롭힌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말은 흔하다.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놓지 않으려 한다. 불안이 사라지면 삶이 느슨해질 것 같고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으며 자기 관리가 무너질 것 같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 믿음은 매우 강력하다. 그래서 사람들은 불안한 상태를 성실함과 책임감의 증거처럼 여긴다. 늘 긴장하고 있어야 제대로 살고 있는 것 같다는 착각이다. 그러나 이 사고방식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불안을 동력으로 쓰는 삶은 결국 불안을 멈출 수 없게 만든다. 불안이 사라지면 삶도 멈출 것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괜히 걱정거리를 만들고 굳이 비교 대상을 찾으며 스스로를 다시 긴장 상태로 밀어넣는다. 서양 철학은 이 지점을 아주 냉정하게 말한다. 인간은 고통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능숙한 존재라고. 불안이 힘들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그 불안이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은근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믿음은 유지되기 어렵다. 삶이 끝나는 순간 얼마나 불안했는지는 아무 의미도 남지 않는다. 얼마나 긴장하며 살았는지도 삶의 완성도를 증명해주지 않는다. 그렇다면 삶을 움직이는 기준을 바꿔야 한다. 불안이 아니라 방향이다. 지금 불안한가 아닌가가 아니라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방향인가를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은 불안을 즉시 없애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불안의 위치를 바꾼다. 불안이 삶의 중심에 있던 자리에서 가장자리로 밀려난다. 결정권이 감정에서 생각으로 넘어간다. 중요한 것은 불안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다. 불안한 상태에서도 선택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불안은 있어도 삶의 조종석에는 앉히지 않는 태도. 죽음이 확실한 삶에서 모든 감정은 임시적이다. 그 임시적인 것을 영구적인 기준으로 삼을 이유는 없다. 이 단순한 인식이 불안의 힘을 가장 확실하게 약화시킨다. 사람은 불안에서 망가지는 것이 아니다. 불안을 기준으로 살 때 망가진다.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조금 더 단순해진다. 결국 이 질문으로 돌아온다.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는데 왜 우리는 매 순간을 이렇게까지 불안으로 채우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하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불안한 것이 아니라 삶을 끝없이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불안해진다.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모든 결과는 개인의 책임처럼 느껴진다. 잘 되면 내 공, 망가지면 전부 내 탓이다. 이 구조는 인간을 끊임없이 긴장하게 만든다. 조금만 흐트러져도, 조금만 느려져도 삶 전체가 무너질 것 같은 감각에 사로잡힌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이 아니라 사고의 과잉이다. 삶에는 애초에 통제 불가능한 요소가 훨씬 많다. 만나는 사람, 시대의 흐름, 몸의 변화, 예기치 않은 사건들, 이 모든 것이 얽혀 삶은 흘러간다. 그럼에도 사람은 모든 것을 계획하지 못하면 불안해한다. 죽음을 기준으로 보면 이 통제 욕구는 힘을 잃는다. 어차피 마지막은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찾아온다. 그렇다면 삶의 목적은 완벽한 통제가 아니라 감당 가능한 선택의 반복일 뿐이다. 불안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커진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믿을수록 모든 순간이 시험처럼 느껴진다. 삶은 점점 숨막히는 공간이 된다. 차분함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태도가 아니다. 현실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이 정도의 불확실성은 감당할 수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는 능력이다. 사람은 불안이 사라져야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이 있어도 그 불안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을 수 있을 때 비로소 삶이 정리되기 시작한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다. 과장된 감정과 불필요한 자기 압박을 걷어내는 기준이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의 감정에 전부를 걸지 않는다.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불안에 전부를 쓰기에는 더더욱 짧다.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며 살 수 있다. 어차피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 문장은 체념이 아니다. 불필요한 불안과 과도한 자기 압박을 걷어내는 기준이다. 이 문장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오늘의 감정에 삶 전체를 걸지 않는다. 지금의 불안이 인생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삶은 생각보다 길지 않고 불안에 전부를 쓰기에는 더더욱 짧다. 이 단순한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덜 흔들리며 살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불안을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불안을 바라보는 기준 하나쯤은 조금 바꿔놓았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남겨두어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에게 이 영상이 닿을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지금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다. 당신의 불안은 당신만의 문제가 아니다.